네, 여러 가지 오늘 악조건과 싸우고 있습니다만은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공수 전환이 잘 안 돼가지고요. 계속해서 공격수는 공격만, 수비수는 수비만 하고 있는 패턴이 오늘도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을 오늘 이창환 사장과 함께 자세하게 점검하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급 오늘 포인트 먼저 읽어주시겠어요? 일단 외국인들이 선현물 매도가 좀 증가를 하는 모습이 있고요. 지금 코스피는 2% 넘게 좀 하락을 하고 있고, 코스닥도 1.5%, 아까보다는 낙폭을 줄인 듯한 모습을 보였다가 지금 다시 낙폭을 키우는 모습인데, 일단 그 유가가 지금 WTI 유가가 130불 넘어가고 브렌트유도 139불 넘어갔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원자재랑 곡물가의 본격적인 급등 나타나면서 이제 농업이라든가 자원개발, 정유 이런 쪽으로 수급을 좀 들어가는 모습인데, 그 외에는 대부분 좀 매도세가 좀 나타나고 있고, 특히 코스피가 좀 더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원달러 환율이 1,220원을 넘어서 25원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더 가파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일단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그 전쟁 장기화에 대한 이슈, 그리고 3월 16일로 예상하고 있는 러시아 디폴트 우려까지 겹치면서 나스닥 선물이 1.9% 지금 급락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파가 고스란히 우리 시장이 좀 녹아나고 있고요. 미시장이 이제 주말에 빠진 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우려가 크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국제 유가가 시작하면서 선물 시장 시작하면서 급등하면서 지금 그 여파가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불안을 야기하고 있고, 일단은 오늘 있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3차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시장 좀 반등은 녹록지 않고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월 28일 저점이 대략 2,658포인트 정도 되는데 거기까지 왔습니다. 아마 여기가 오늘 종가 이상으로 깨지게 되면은 추가 하락을 좀 더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반등 강도가 강하다 보니까 오늘 빠졌어도 현재 21선에서 지지 흐름을 갖고 있어서 오늘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걱정인 하루다라고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수가 많이 불안불안합니다. 전저점이 깨게 될 경우에는 조금 더 시장이 안 좋아질 수 있다고 봐주셨는데 계속해서 장중 저가에서 헤매고 있는 거래소 지수 확인이 됩니다. 거래소 먼저 봐주실까요? 개인만 사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쪽 중요하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 매도 쪽은 너무 좀 빠르기 때문에 네. 이 와중에도 어떤 종목 사고 있는지 외국인 매수 보겠습니다. 네. 그럴까요? 외국인들이 지금 4천억 원 넘게 거의 5천억 원 육박하는 매도물을 내놓고 있는데 사는 쪽이 더 중요하다라고 봐주셨어요. LG노텍이 순매수 1위로 랭킹이 됩니다. 오늘 50만 원까지 증권사에서 목표가 나온 종목이고요. 3회니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쾌청해가지고 신고가 거의 직전입니다. 6거래 연속의 양봉 플레이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같은 저가주와 함께 사들입니다. 방어주 개념의 SK텔레콤이나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KTNG 이런 종목들 들어오고 있고요. 하이브와 카카오도 매수 상위 종목에 랭킹이 되고 있습니다. 골고루 좀 사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분명한 포인트가 있을까요? 종목을 보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도 쪽에서는 반도체 쪽에 집중을 하는 반면에 매수 쪽에서는 나름의 실적 모멘텀과 이제 재료가 있는 종목들을 좀 매수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애플카 이슈 때문에 이제 국내 기판 업체들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가는데 LG 이노텍이라든가 아래쪽에 이제 대덕전자 같은 경우가 그 눈에 좀 보이는 모습들을 보이죠. 그래서 기판 업체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현대차에서 이제 중고차 그 시장 진출하는 얘기 나오면서 초반에는 현대차가 좀 매수해 있다가 지금에는 좀 빠진 모습이고, 그리고 자원 개발에 대해서 어떤 업력을 갖고 있는 업체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이제 건설사 중에서도 해외 자원 개발에 이슈가 있는 업체죠. 그 유가가 올라갈수록 실적 그 수주가 기대가 높아지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건설주 중에서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강한 흐름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오늘 그 CLSA에서 그 매수 리포트 나와서 이런 지금 외국계 긴코사 리포트 이슈라든가 항공우주 같은 이제 방산 종목들도 움직임을 보이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건설업체들이 해외 플랜트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전반적으로 건설업체들이 좀 매수세가 많이 보이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LG노텍이 그 아이폰 판매 호조라든가 좀 강력한 실적 모멘텀이 기대가 된다는 그 KB증권의 증권사 리포트도 있다 보니까 최근에 코스피 쪽에서는 그 기판 업체들이 좀 상대적으로 전저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리포트 효과를 받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 시장과 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 쪽으로도 외국인들 자금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수급 여건은 똑같거든요. 개인만 사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같이 나옵니다. 어떤 쪽 볼까요? 네, 이제 외국인 매수 보겠습니다. 네, 외국인 매수 같이 주목해 주셨는데 금액이 크진 않습니다. 300억 원 조금 넘어가는 매도 금액 집계가 되고 있는데 파는 쪽 아니라 사는 쪽 함께 보시겠습니다. 외국인들 순매수 1위로 랭킹이 되고 있는 게 에코프로 BM이 좀 올라오고 있고요. 에코프로 BM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의 요즘에 긍정적인 시각 확인이 됩니다. 주가는 조금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들 오늘 사네요. 지금 나흘 만에 매수로 돌아서는 모습 점검을 한번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그 밖에도 사는 종목들 보면은 개임주 안에서도 종목들이 조금 확인이 됩니다. 위메이드가 순매수 2위로 올라오고 있고, PCB 쪽의 종목들도 매수가 들어오고요. 심텍, 그리고 루트로닉, 같은 개임 쪽의 펄어비스가 함께 올라오고 있고, 주성엔지니어링, 동진세미캠 이런 종목들도 지금 심텍과 묶어서 함께 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에코프로 BM과 함께 에코프로하고 PNT까지 함께 좀 체킹이 되면서 어느 정도 섹터 속의 묶음이 조금 확인이 되는 것 같은데요. 코스닥에서는요. 네, 그 2차 전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온 것 같긴 한데, 에코프로 비행과 LNF를 이제 매수 매도가 양쪽에 같이 있다 보니까, 이 섹터로 묶기는 좀 어려운 감이 있는 것 같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를 좀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코프로 그룹주가 최근에 이제 증권사에서 그래도 나름 리포트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 김앤장을 섭외를 하면서 그런 어떤 법률적인 문제 어느 정도 해결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어서 최근에 그래도 2차 전지 섹터 중에서는 가장 반등이 강하게 나왔고요. 장비 쪽에서는 뭐 실적 모멘텀이 가장 확실한 게 이제 PNT다 보니까 PNT 정도는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제가 좀 주목해 볼 만한 거는 오늘 JIP 엔터라든가 YG 엔터, 그리고 이제 이런 엔터 종목들이 오늘 그래도 매수세가 외국인들이 꽤 꾸준하게 그래도 사모고 있다는 거죠. 위직 스튜디오라든가 SM이라든가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강한 섹터가 그러니까 에너지라든가 정유 이런 전쟁 방산이라든가 그런 전쟁 관련 테마주가 아닌 곳에서는 엔터주들이 확실히 지금 시장보다 주가가 상당히 강한 흐름에 있고, YG엔터 같은 경우에는 좀 블랙핑크 완전체 컴백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JYP도 위믹스 신인 걸그룹이 상당히 지금 인기를 좀 얻고 있어서 엔터 종목들도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심텍 같은 경우도 애플카 이슈로 국내 기판업체들의 가맹세가 높아졌는데 심텍 여전히 좋은 모습이고, 올해 이제 영업이익 회사에 3천억 를 제시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심텍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면은 조금씩 사들어가도 될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신고가에서 찍고서 좀 며칠 조정을 받았지만은, 그러니까 이럴 때 조금씩 사들어가도 괜찮다 보고 있고요. 전에 한번 심텍을 AS를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못했거든요, 월요일날 지난주에. 그래서 목표가를 말씀드리려면 하면은 1차 8만 원이고 2차 8만 8천 원으로 기존 목표가 수정하는 것까지 AS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고가가 문제가 아니네요. 지금 목표가 주신 거 보니까 굉장히 큰 레벨업이 가능하다는 관점인데 2%에 조금 넘게 빠집니다. 오늘도 매수 기회로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수급 관심주 어떤 종목이세요? 네, 오늘 짧게 롯데관광개발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외국인들 매수세가 좀 꾸준히 들어왔고 시장 대비해서도 강한 흐름인데 오늘 좀 조정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21선 이제 살짝 이탈하고 그질적으로 이제 박스 최근에 횡보하는 흐름 정도 있고요. 빠져도 한 17,000원 정도 지지할 것 같고, 동사가 이제 4분 작년에는 물론 여전히 적자가 지속이 됐지만 올해 이제 위드 코로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리오픈이 되게 되면은 호텔 사업 부분이 정상 운영이 되면서 호텔 사업 부분에 대한 매출 확대랑 수익성 개선이 일단 기대가 되고요. 일단 작년 11월 말에 타워 2가 오픈이 되면서 1,600 객실 오픈이 됐고 운영이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성수기 좀 들어가다 보니까 좀 객실 점유율이 70%가 좀 넘는 걸로 좀 일단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회사에서 지금 올해 이제 호텔 쪽 매출 추정한 게 대략 2,085억에서 2,432억 정도 제시를 한 상태고, 카지노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늘길 열리고 외국인이 들어오는 시점이 된다면은 최대 1조까지도 매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상상인 인권에서도 이제 리오픈이 본격화돼서 될 경우에는 호텔 카지노 합쳐서 한 6,200억 매출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리오프닝 쪽에서도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잘 버티는 쪽이 카지노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
롯데관광개발 좀 말씀드리고요. 매수가는 한 17,500원 이하권 좀 더 눌릴 수 있다고 보여져서 17,500원 이하권에서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23,000원 말씀드리는데요. 이전에 이 종목을 목표가 29,000원을 드렸었는데 최근 실적 추정치가 떨어진 걸 감안해서 목표가는 일단은 29,000원에서 23,000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손절가도 15,000원으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은 여전히 매수 관점인데 목표가 조금 조정해 주셨네요. 네, 기억하겠습니다. 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리오프닝 관련주에서 아까도 뭐 하이트진로가 나왔고 오늘도 롯데관광개발까지 해서 약간 지금 상황에서 관심을 덜 받고 있는 쪽에서의 오늘 매수 추천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행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볼만한 종목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조금 낮아졌기 때문에 목표가는 전고점까지만 딱 23,000원 정도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급인 이창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